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역대급 갭 상승이 나오고도 종가 고가로 끝났고 미국이나 유럽 또한 추가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은 12,000포인트를 코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비달러 바스켓은 오늘도 폭등했는데요. 이런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은 제각각이죠. 외국인은 기존 주도주를 계속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차마 추격 매수는 못하겠어서 숏 스퀴즈가 나올 주식들을 쳐 매수하고 개인들은 역대급 주식 매도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뉴스나 유튜버나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올라왔으니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 외에도 옵션 매도자들은 어제 죽을 맛이었어요. 특히 양매도자들은 아무리 월물 초라고 해도 3%가 넘는 갭은 감당하기 어려운 흐름인데요. 그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매도에 대한 대응책을 시황에서 이야기한 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거는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또 묵직한 포지션을 운용해 본 경험이 있는 트레이더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우리 시장은 만기일 다음날 갭으로 3% 상승이 나왔어요. 이게 만기일에 발생했다고 하면 아마 개장과 함께 현물 동시효과 예상치 효과를 본 쪽에서는 바지에 대소변을 지리고 있고 팔은 덜덜덜덜 떨고 다리도 떨고 눈꺼풀도 떨고 그러고 있을 겁니다. 특히 갭 다운이 나오면야 저가 매수라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갭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이게 돈이 힘으로 올라간 것이라면 감당이 안 되죠. 옛날에 그런 식으로 올랐을 때가 2007년도 여름 7월달?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브레인 투자 자문이라고 해서 하여간 돈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시장이 미친듯이 올라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대부분 프랍에서도 양매도를 많이 했으니까 정말 어떻게 해서 그 월물을 잘 방어해서 마치고 나오고 차월물로 다 쇼감만 롤오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갭상승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위로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배가가 터지게 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초반 30분 동안 제대로 밀리지 않았다면 이거 시장 빠질 생각이 없다라고 보고 델타 롱 헤지를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옵션 매도에 대한 가장 좋은 헤지는 뭘까? 해당 포지션을 청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좋은 헤지는 다른 행사가로 옵션 매수를 해서 헤지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좋은 헤지는 선물로 헤지를 하는 것인데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놈 봐라 하고 시장에 맞짱을 뜨고 옵션 매도를 더 늘리는 것인데요. 심지어 델타 익스포저를 키우는 방향으로 옵션 매도를 키운다? 그럼 그냥 죽음인 거예요. 이러한 대응은 공매도에 대한 대응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데요.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때 굉장히 용감했던 BNK 투자증권의 김인 부장님, 그 양반이 쓴 카카오뱅크는 은행이다! 라는 리포트가 생각이 나요. 당연히 지금도 저는 카카오뱅크가 은행이라고 보는데 아주 몹시 비싼 은행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신권에서 11월 들어서 살살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이거 뭐가 있는데? 라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10월 15일부터 시작된 우리 시장의 상승 반전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2차전지와 반도체를 포함한 대형주를 집중 매수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면 기관들은 차마 그런 것은 손대지 못하겠으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지수를 추적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11월부터 우리도 롱 잡아야 되겠다 해서 공매도를 때려잡아서 퍼포먼스를 내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2일에 카방이 17% 그날 상승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거 뭐야? 공매도를 쳤는데 17%가 상승했네? 많이 올랐네? 더 숏 가자 라고 하면 사망인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카뱅 이야기를 하고 또 공매도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시장이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순식간에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거의 300포인트 넘게 올랐죠. 또 원화는 일주일 만에 100원 가까이 강세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동안의 부정적 마인드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상승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숏을 잡거나 주식을 다 팔거나 아니면 풋매수를 하거나 심지어 콜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숏 커버라는 게 이 사람들이 멍청해서 저 비싼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이 숏을 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숏으로 먹는 게 롱으로 먹는 것보다 몇 배 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략적 후퇴를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했다면 선착순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월물이 바뀌게 되었는데 첫날 한 4% 내외의 상승을 마감하게 되면
양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감마 리스크보다는 배가 리스크에 노출이 되게 돼요. 지수가 오르면서 변동성도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V코스피 지수의 일중 흐름을 보면 24포인트대에서 횡보하다가 오후장에 지수가 오를 때 함께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오를 때 내가 매도한 풋옵션은 빠지지 않고 콜옵션 매도한 것은 이 해지 매수가 쭉쭉 들어오니까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제가 이야기한 세 가지 해지 전략 중 어떤 것을 택할지를 골라야 되는데 여전히 외가격이다.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도 아니다 싶을 경우에는 매도한 행사가보다 조금 안쪽이 옵션을 매수해서 최소한 스프레드로 전환하거나 배가 리스크를 좀 줄여주는 게 좋고요. 그러나 이미 한참 내가격이 들어왔다. 그래서 도저히 호가도 보니까 청산 못하겠다. 그리고 손이 안 나간다. 이러면 선물을 사서 합성 품매도로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실무적인 팁 하나를 이야기하면 HDS상에서는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격 콜옵션 매도에 동수량이 선물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포지션상 해당 행사가의 합성품 매도랑 동일한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HDS에서 이 그릭스 그 전략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그거를 지금 잔고를 딱 불러오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합성품 매도랑 동일한 그립값이 안 나와요. 이걸 여러 번 코스코메 얘기했었는데 물론 10년 전이긴 한데 개선이 안 돼요. 그리고 HDS 담당자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이제 거래를 좀 무겁게 하시는 분들은 DD를 뽑거나 아니면 API로 지금 API나 컴플러스인가? D컴플러스? 하여튼 그런 걸로 이제 데이터를 뽑아서 자체 모델로 이제 그립값을 계산하는데 이거 못 하시겠다는 분들은 그냥 합성 선물 포지션을 따로 계산해서 더해줘도 돼요. 아무튼 그 기술적인 문제고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게 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내가 매도한 옵션이 심내 가격이 되게 돼서 손실도 손실이지만 추가 증가금 내는 게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을 때는 선물 매수를 해서라도 해지를 해야 됩니다. 여하튼 이제 월물 초에 이렇게 지수 변동이 커지게 되면 역추세를 잡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것도 반드시 통제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해지를 마무리한 뒤에는 해당 행사가는 해지가 되었으니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로운 판을 짠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세가 위쪽으로 돌았으니까 일단 풋 310 이하는 다 사망했다라고 보고 대응하는 게 좋아요. 물론 다시 살아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절대로 추세와 맞짱을 떠서는 안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시장 대응 전략은 숏스퀴징과 같은 이 비자발적 매수는 장중에 수차례 피크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상승 방향으로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일봉상 위쪽으로 윗꼬리가 나오든지 아니면 돋지가 나오든지 음봉이 나오는 형태의 뭔가 방향이 멈추거나 쉬어간다라는 흐름이 나올 적까지는 계속 롱인 거예요. 그리고 일봉상 양음양음이 반복되면서 조심스럽게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피크인가 보다 하고 콜매도를 칠 수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위쪽을 닫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하나 더 궁금증 해결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장마감 무렵에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수했던 선물을 다 치우고도 모자라서 대량으로 매도를 했어요. 거의 6천원 매수하다가 4천원 매도로 바꿨으니까 1조를 때린 거죠. 근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 판단으로는 신규 매도나 청산보다는 차익거래 관련 물량이라고 봐요. 오후장 들어서 이 콜 매도자들이랑 선물 매도자들이 계속해서 손절을 치니까 선물 베이시스가 아주 미친듯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장마감 무렵에는 이론 베이시스 대비 선물 베이시스가 무려 1포인트 가까이 고평가되게 됩니다. 이거 한 달 만에 1.8포인트의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다면 완전 땡큐인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현물 매수와 선물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까지 다 왔다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차익 거래용 선물 매도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은 오늘도 4,500계약가량 감소를 해서 이제 32만 계약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거 여전히 많은 계약수입니다. 한 28만 계약까지 내려와야 대충 빠졌다라고 보는데 아직도 그래서 숏 관련 미결제 약정은 더 빠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숏 스퀴징이 나오면서 빠질지 아니면 옆으로 흘러내리면서 빠질지는 모르겠으나 월요일과 화요일 정도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고점을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고점을 치고 옆으로 흘러내리면서 미결이 빠진다. 그러면 상승이 한 템포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단은 양봉이 계속 나오면 시장 하락 아닌 겁니다. 옵션 시장은 월물 초라 미결제 약정이 양클래스에서 고르게 증가를 했지만 여전히 콜옵션 외가격이 저평가 현상이 눈에 띕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이게 4% 상승이라고 뭐 이거 과했다라고 하지만 스퀴즈가 나오고 있어서 다음 주에 뭐 330 일단 간다. 그러니까 종가상이 아니라 장중이라도 가버리게 되면 콜 340, 350 이런 것들이 날뛰게 돼요. 오늘 외가격 옵션이 콜 옵션이 하루 만에 뭐 4배에서 7배 정도 나왔죠. 그래서 뭐 이게 엄청 많이 올랐다. 개불이 이게 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 풋옵션 사놓고 뭐 내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트레이더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월물 초라고 해도 의외의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옵션 매도 수량을 최대한 적게 갖고 가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옵션 매수를 좀 끼워 넣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본적인 방향성은 여전히 상승이라고 보고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 또한 전혀 밀리지 않고 계속 하방 경직을 보이자 장마감 무렵에는 숏스퀴즈가 났어요. 이렇게 해서 유로스탁스 선물은 3,90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있고 이렇게 해서 10월 3일부터 시작된 6주 연속 주봉 양봉이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거 월요일 상승이 또 나온다. 그러면 뭐 엄청난 스퀴징이 나올 것 같은데 하지만 채권 시장은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줬어요. 기본적으로는 오늘 미국 국채 시장이 그 베테랑스 데이, 그러니까 그 재향군인이 날로 그 휴장을 했죠. 그래서 거래량이 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유럽 국채는 장단 기물을 할 것 없이 고르게 눌렸어요. 특히 단기 국채가 꽤 많이 눌렸습니다. 사실상 유럽 국채는 이번 미국 CPI 이슈에 올라온 것을 뭐 다 반납한 셈인데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살짝 꺾이는 것과 달리 유럽은 여전히 살벌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채권 시장은 아직은 의미 있는 스퀴즈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반면 통화 시장은 몇 가지 이슈가 더 있어서 오늘도 비달러 바스켓이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오지달러부터 아시아 세션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오후에 중국이 방역 완화 소식이 또 들리면서 사실상 종가 고가의 장대 양봉으로 끝났고 유로화 또한 비달러 바스켓이 모두 강세를 보이자 숏스퀴즈가 이어지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분히 수급 이슈로 오른 것이지만 그동안 이 비달러 매도가 과도했었죠. 이런 경고가 있어요. 이 crowded trading을,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포지션이 쏠렸다. 그러면 이런 것은 피해야 된다라는 경고인데, 이게 어디서나 통하는 게, 예를 들면 뭐 과도한 공포가 지배하고 있을 때라든지, 사실 생각해보세요. 지난주에 얼마나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는지. 분명히 주가는 올라오고 있는데, 다들 유튜브에서는 뭐 나라가 망할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재작년 초죠. 완전 사람들이 뭐 삼성전자 뭐 10만 전자 간다. 이런 과도한 낙관이 지배하고 있을 때, 이럴 때를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품 시장에서도 숏 스퀴즈는 이어졌습니다. 구리는 드디어 톤당 8,500달러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톤당 8,500달러면 이거 굉장히 빨리 오른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상품 시장은 한번 추세가 형성되면 정말 무섭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일봉상 윗꼬리가 몇 개라도 나오면 모를까? 그전에는 숏을 보면 안 되겠습니다. 다만 기름은 조금 다르게 움직였는데요. 아시아 세션에서도 모를까 말까 뭐 왔다 갔다 했다가 오후장에 중국에서 방역 완화 소식이 들려오자 강력한 숏 커버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89달러에 근접하게 됩니다. 이후 유럽 세션에서도 계속해서 비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텍사스 기름은 90달러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유럽장 마감 이후 기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매도 엣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감 무렵에는 88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이번 주 내내 기름 시장이 상대적 퍼포먼스가 약한 것은 옵션 만기가 지금 일주일 앞으로 다가간 것도 있지만 기름 옵션 만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 CPI가 꺾였다는 것은 사실상 리세션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름 시장이 강세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갑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개장 전에 유럽 증시 흐름과 관계없이 나스닥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매도가 나오면서 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개장 전에 이 트위터로 FTX의 그 파산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서 이거 오늘 기술주들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본장 개장 후 5분 정도 조정을 받고 시장은 아주 빠르게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개장 후 30분 지나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가 발표됐어요. 이게 컨센서스보다 꺾이고 또 전월비로도 꺾였죠. 그러면 이거 리세션이가 혹은 긴축 완화에 대한 뭐
뭐라고 했나, 이 재료인가? 이런 고민을 하나 잠깐 출렁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보다는 숏 커버의 매수세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개장 초 1시간 반 동안 나스닥 중심이 반등이 있다가 유럽 시장 마감 30분을 남겨놓고서도 미국 지수가 다시 눌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오늘 이게 시장의 핵심 중 하나였다고 보는데 바로 방산주가 아주 무더기로 쳐맞았습니다. 이게 오늘 다우지수의 상대적 약세를 불러일으키기도 한 요인인데 뭐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뭐 로키드 마틴, 제너럴 다이나믹스, 노스로 그루먼 이런 주식들이 뭐 5%, 7%뭐 이런 식으로 다 급락이 나왔어요. 이것은 시장이 색깔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럽 세션에서도 이 유로스탁스 지수나 뭐 독일 증시가 오른 것에 비해서 영국은 마이너스 0.6%의 조정을 받았죠. 어차피 시장 전체에 지금 돈이 막 무더기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간 상대적으로 아웃퍼포머했던 종목들의 이익 실현 나오면서 숏이 과도했던 종목들을 걷어내는데 그 돈을 좀 쓴 것 같다 이렇게 봐요. 혹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라도 된다면 또 증시는 또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들 방산 기업들은 좀 폭락을 쳐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오늘도 AMD, 마이크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주식이 강세를 보였는데 차트를 보면 무섭지 않나요? 이 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아주 무슨 깡따구로 숏을 잡을 수 있을까? 무섭죠. 그 외에도 뭐 아마존이나 애플, 구글도 굉장히 무섭게 올라오고 있어요. 모두 숏 스퀴즈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의 시장은 개별 종목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데 개별 종목의 롱숏이 워낙 빠르게 교차하고 있고 또 큰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전체 인덱스는 상대적으로 덜 움직여요. 그래서 인덱스 엣지로는 하락장에서도 돈을 좀 못 벌었죠.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미국도 옵션 만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장중에 실질 변동성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 미국 변동성이 이게 빠진 거냐 싶을 정도로 적게 빠졌어요. 잠깐 이 변동성 차트를 보여드리면 드디어 이제 빅스가 22.52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12월물 지금 빅스 선물은 지금 25포인트대 거래되고 있죠. 고평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23포인트대 내려오게 되면 빅스가 턴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시장이 크게 오른다면 빅스가 안 빠지는데 크게 한번 슈팅을 줬다 살살 빠진다. 그러면 오히려 빅스가 내려가서 2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봐요. 즉 다음 주 초반에 스퀴즈 나오고 그 다음에 중후반에 그 스퀴즈가 마무리되면서 시장이 살살살 눌리되 주봉을 음봉으로만 안고 준다면 변동성은 20포인트 내려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월요일에 우리 시장은 갭 상승이 나와서 바로 매도가 나올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야간 선물이 상승분을 고려한다면 이미 종합주가 지수는 2500선을 넘기게 될 것인데 매도가 나올 만한 이유는 차익 실현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히려 상승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는데요. 다만 전일 장마감 무렵 선물 베이시스가 1포인트가량 고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현물이 상승폭이 선물보다 더 높을 것일 것 같아요. 이렇게 현물이 시가 갭상승 나오고 시가 고가로 한 1% 넘게 출발을 해서 밀리게 된다. 그러면 장중에 밀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시가 갭상승 얼마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한 차례 또 숏 스퀴즈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여전히 시장을 숏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오히려 폭등이 나올 리스크를 대비해야 되겠어요. 최소한 일봉상 윗꼬리가 나오거나 음봉이 좀 세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도 사실 바로 하락은 아니고 그냥 좀 쉬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월물 초죠. 그래서 방향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선물이 10포인트 이상 눌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그냥 눌렸네? 감사합니다. 품매도. 그리고 장중에 멈춘다? 품매도. 하여튼 눌리면 그냥 품매도만 계속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리스크는 관리겠죠. 자, 해외 시장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S&P 롱 포지션 유지할 것이고요. 채권 롱을 좀 탐색해 볼 것인데 가급적이면 유럽 세션에서 채권이 눌릴 때 미국 국채에 대한 롱을 담을 계획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롱은 그래도 한 11월 마지막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통화시장에서는 숏 스퀴즈가 마무리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일봉상 윗꼬리가 나오기 전에는 비달러 숏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요일 시장은 가급적이면 적극적인 대응하기보다는 새로운 주봉이 레인지가 어디에서 형성되는지 관찰하는 정도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시장이 크게 올랐습니다만 코스닥 종목은 생각보다 얼마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상승은 주로 대형주에 집중된지라 각자의 보유 종목은 얼마 오르지 않아서 아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이 오르고 있을 때 지나치게 일찍 팔아버리게 되면 상승 추세를 제대로 누릴 수 없어요. 추세가 꺾이는 신호는 고점에서 음봉이 몇 개라도 나와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게 없다면 이번 상승 주식 매수 포지션 잘 버텨서 4분기에 좀 좋은 성과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